DISC 행동유형별 특성 이해 이번 28강에서는 행동유형별 특성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대화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지요. 누구는 참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아무개는 참 자상하지? 누구는 묵묵히 자기 책임을 참 잘하는 사람이야. 아, 우리 모임에는 누구가 있어야 분위기가 살지?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의 행동에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기 때문이죠. 늘 그렇다는 거죠. 대체로 그런 모습을 거의 대부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행동에는 어떤 패턴, 일정한 상황에서는 일정한 패턴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사회인지 이론이라고 해요. 사회인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반두라의 이론인데요. 인간을 자신의 삶을 조절하는 관리자나 행위자로 보는 이론이에요. 이것을 간단하게 여러분하고 정리를 하면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에는 이 사람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영향이 서로 영향들을 이렇게 미쳐가면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사람의 일정한 패턴 행동에는 세 가지가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제일 먼저 개인적인 요인을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성향이나 인지적인 능력, 신체적인 특성들, 그래서 이것이 이 사람의 성격이나 신념, 비전, 태도 이런 걸로 나타나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변에 네 친구를 보면 너를 알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가족들이 어떻다든지 친구가 어떻다든지 동료가 어떻다든지 특히 의료에서는 이 가족 구성원들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질병들이 가족력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가족력이라고 하는 것은 식구들이 대체로 먹는 식습관도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의료에서는 이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들도 환자가 그 어떤 질병을 나타내는데 커다란 작용을 한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사람이 그렇지만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 달리 행동을 하게 되지요. 어떤 시간이나 장소, 그 다음에 물리적인 특성, 그 다음에 어떤 환경을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스트레스 상황으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즉 국가나 직장이 어떤 정책들을 피는 것들 혹은 전쟁 상황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1928년도에 미국 콜럼비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윌리엄 몰턴 마스턴 박사가 DISC 행동 유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 사람들이 네 가지 행동 패턴들을 보이더라. 자기 주도적인 사람, 사교적인 사람, 그리고 상황을 편편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 다음에 신중하게 무엇을 정확하게 사리분별을 따지면서 정확한 것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으로 분류하더라 라고 하는 것에서 머리 글자를 따서 DISC 유형이라고 발표하게 되었고 우리가 이것을 DISC 혹은 디스크 행동 유형이라고 말합니다. 자, 윌리엄 몰턴 마스턴 박사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심리학자이면서 발명가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만화 스토리 작가이기도 했어요. 여러분도 전부 원더우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원더우먼이라고 하는 만화 캐릭터를 제일 먼저 만들어낸 분이 바로 이분 윌리엄 몰턴 마스턴 박사죠. 자기 부인하고 같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거짓말 탐지기 뇌파를 연구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도 이 사람이 커다란 역할을 했었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의학통신에서 개원하고 있는 의사들을 1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우리 병원 직원들한테 어떤 교육을 가장 시키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제일 많은 게 환자를 응대하는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환자에게 설명하는 능력을 좀 교육시키고 싶다라고 결론 내려졌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병원에서 환자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그리고 환자 특성에 맞게끔, 그리고 환자에게 설명을 잘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의사 선생님들 혹은 원장님들이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어떤 병원이 제일 좋은 병원입니까? 라고 할 때 환자들은 설명을 잘 해주는 병원입니다 라고 대답한 결과가 원주 세브란스에서 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설문인데요. 그러면 우리 병원에서 직원 관리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까? 라고 했더니 많은 대답이 직원들 간의 갈등 관리가 참 어렵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직원들이 이직이 많아서 어렵다. 세 번째로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거나 환자들에게 불친절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직장에서 우리가 많은 경우 이직을 할 때 업무가 힘들어서 보다는 동료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직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러 설문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았을 겁니다. 이렇게 오늘 하는 DISC 행동 유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갈등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상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DISC 네 가지 행동 유형으로 구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 D형, 자기주도적인 형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성취감을 중요시 여기고 우주의 중심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고 그 다음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자, 두 번째로 I형의 사람들, 사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대체로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많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칭찬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지요. 자, 세 번째로는 안정형의 S형.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유형이 이 안정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정형들은 S형이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을 많이 배려하고 인내심이 뛰어나고 그리고 상대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이 유형은 경청을 잘 하는 유형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병원 근무자들에게 제일 많은 유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C형 한번 볼게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 뭔가 까다롭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이 신중형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병원에서도 이런 신중형의 환자들이 왔을 때 응대하기를 많이 어려워하는데 사실은 이런 분들의 응대가 가장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정확한 것을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감정적이기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것들을 좋아하는 아주 정직한 것을 좋아하는 유형이 신중형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더 알아볼게요. 주도형의 사람들은 지배자형이라고 불리우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아가 강하고 주도적이고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입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고 의사결정을 뜸들이지 않고 빨리 해요. 그래서 우리가 환자들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뭐 그렇다 아니다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D형 주도형의 사람들입니다. 목표지향적이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지요. 자, 다른 표현으로는 사자 같은 사람 혹은 불꽃 같은 사람 이렇게 불리우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사교형의 사람들, 배우형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사교적이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잘 돕고 그리고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은 관심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요. 인정받을 때 더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강한 스트레스보다는 조금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상황을 좋아하지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원숭이 같은 타입이라고 하기도 해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소리이지요. 자, 세 번째로는 안정형의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온유한 타입이죠. 이런 사람들은 배척하기보다는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지지하고 긍정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보다는 정해진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좋아하고 잘해요. 그리고 나 혼자 무엇하기보다도 누구랑 같이 더불어 팀으로 이루어서 업무를 할 때 더 많은 성과를 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계속해서 반복적인 일을 하는 것을 앞에 D형의 사람들은 굉장히 지루해하는 반면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똑같은 일을 반복할 때 더 성과가 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안정성이 배척되고 계속해서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잘 적응하지 못하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하면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요에 의해서. 자, 이런 사람들을 대체로 우리는 강아지처럼, 개처럼 충성적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제 강아지나 개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석가형, 신중형의 사람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 만나면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객관적인 것들을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목표나 과업에 있어서 조금 합리적이고 분석적으로 접근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받을 수 있는 환경, 정확한 환경, 그리고 공정한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정확한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성과를 더 잘 내고 싶어 합니다. 했던 것도 다음에 할 때는 더 잘해야지 라고 하는 욕심을 스스로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남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업무나 일을 맡겨놓으면 누군가 참견하지 않아도 알아서 완성까지 차근차근 여러 번 검토하고 여러 번 검증해서 성과를 완벽하게 추구하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부엉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 위 네 가지 유형을 간단히 우리 알아보았고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이유는 이것은 사람은 서로 다르지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문이 다른 것처럼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예요. 맞고 틀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는 조직 내에서 조금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상대를 알고 자신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하는 얘기예요. 자, 상대와 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안 싸우고 이기는 것이 최선인데 안 싸우고 이기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고 그리고 이 상대와 나의 차이점이 같지 않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은 좋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요. 자, 이번 시간에는 DISC 행동 유형은 남과 내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 두 번째로 행동 유형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자, D형의 사람은 주도적이고 상황을 이끌고 싶어 한다. I형의 사람은 긍정적이고 사교적이고 관계중심적이다. S형의 사람은 주변을 잘 배려하고 협조적이다. C형의 사람은 분석하고 정확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행동 유형 분석을 통해서 나는 어떤 타입인지 한번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행동 유형, 두 번째 시간으로 나는 어떤지 알아보는 시간 여러분하고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